제7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오스카의 시금석으로 이 골든글로브를 통해서 아카데미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문화제작부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먼저 시상식 결과부터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카데미상의 전초전 또 예고편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 한 달 전에 열리는 데다 굉장히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골든글로브는 크게 드라마와 뮤지컬 코미디 부분으로 나뉩니다.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드라마 부분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요. 그 뮤지컬 코미디 부분은 영화 마션의 맷 데이먼에게 나무주연상이 돌아갔습니다. 특히 레버넌트 같은 경우는 감독상, 작품상 이렇게 3관왕에 오르면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미국 서부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모험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우리 국내 관객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는 게 아직 네. 개봉을 한국에서 안 했어요. 그렇죠.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디캐프리오가 이번에 수상을 했으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디캐프리오는 유난히 아카데미상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1994년 그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에 도전한 것을 시작으로 에비에이터, 블러드 다이아몬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작품으로 계속 나무주연상 후보에는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4차례에 걸쳐서 후보의 명단에 올랐지만 한 차례도 수상을 못했어요. 네. 네,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카데미가 워낙 역사적인 소재, 또 메시지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와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그 다음 달에 있었던 아카데미에서도 똑같이 수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한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디캐프리오는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뒤 복수에 나서는 사냥꾼 역으로 일생일대 연기를 보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사는 극도로 절제를 하면서 탁월한 내면 연기를 보여줘서 그 영화 시사를 본 한국 관객들이 미국판 최민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대사를 절제했고 탁월한 내면 연기를 했다. 자, 영화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자, 그만큼 디캐프리오가 연기의 정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배우가 한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네. 잘생긴 배우가 연기력을 인정받으려면 신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캐프리오는 이번 그 시상식에서 케이트 윈즐렛 여우조연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얼싸 안으면서 굉장히 두 명이 그 절친한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적인 흥행을 했었던 스타 커플이기도 합니다. 토탈 이클립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초기 작품에서 디캐프리오는 미소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나중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 퀸틴 타란티노 감독 이런 명장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착실하게 연기력을 쌓아간 결과 이런 영광의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작자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환경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달에 이제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아카데미 논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미국 최대 영화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8일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14일에는 그 주요 부문별 후보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그 투표를 해서 영광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도 그 주요 부문상을 백인들이 휩쓰는 그야말로 백인들만의 잔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작년에도 나무주연상과 조연상 후보에 오른 20명 중에서 유색인종 배우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오스카스 소 화이트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글을 통해서 그 네티즌들이 너무 아카데미 시상식이 백인 위주가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흑인 배우는 지난 2002년 덴젤 워싱턴과 할리베리, 2005년 제이미 폭스 이후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네, 지금 백인들만의 잔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씁쓸한 단어가 아닐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 아카데미가 이런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인종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신입 회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임건택 감독, 그리고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씨, 최민식 씨 이런 한국 영화인 5명을 사상 최초로 그 회원에 선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TV 아카데미상인 에미상이나 음악 아카데미상인 그래미상이 유색인종의 동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투표가 더욱 신중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이클 B. 조던, 윌 스미스, 세뮤얼 잭슨 이런 배우들이 강력한 아카데미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흑인 배우들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성악가죠. 조수미 씨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영화 뉴스라는 영화의 그 주제가를 불러서 이번에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골든글로브에서는 좀 안타깝게 수상에 실패를 했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그 조수미 씨가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무대에 서는 또 영광을 안게 됩니다. 조수미 씨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직접 등장해서 실명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조수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예. 노래를 불러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그 작곡가와 감독이 이 노래를 부를 소프라노는 조수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 캐스팅에 나섰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수미 씨가 그 빨간색 이만한 지금 리본을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배우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또 네.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록스타죠. 데이비드 보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뭐 저희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데이비드 보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1년 6개월간의 암 투병 끝에 형년 6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70년대 글램록이라는 장르를 창시한 그 보이는 20세기 가장 성공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그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는 중성적인 외모, 또 굉장히 독특하고 화려한 옷차림,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항상 새로운 실험과 도전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그 아티스트로 더욱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1969년에 그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앨범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서부터 한 50여 개의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양하고 기발한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네. 또 영화와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해서 공로를 인정받고 프랑스 최고 예술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영국 여왕이 주는 기사자기는 거절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총리, 마돈나 이런 유명 인사들의 애도가 잇따랐고 한국에서도 이승환 씨, 또 자우림의 보컬 김유나 씨 이런 분들이 또 그 죽음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달 초에 발매된 유작 앨범 블랙스타라는 유작 앨범이 있거든요. 네. 영국 현지에서는 그 앨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제작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